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연속적으로 발라먹었던 3표 시멘트, 약간 작전주처럼 움직였던 스타일, 지속적으로 거래를 했었는데, 우선 뭐 타점일지는 이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에 걸쳐서도 거래를 했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만, 좀 간을 본 날도 있었고요. 네, 이렇게 거래가 이어졌는데 29일 날, 1월 29일 날은 간을 보고 체크를 좀 하고 보너스 네 정도 했고 본격적으로 이제 거래를 한 것은 2월 2일, 2월 3일 그리고 거래 정지가 풀리고 나서 2월 6일 네 특히 이제 2월 2일, 2월 3일, 2월 6일 이렇게 이제 주력으로 거래가 된 건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좀 관점을 남기고자 이렇게 켰습니다. 그래서 2월 2일, 2월 3일 그죠? 그리고 이제 점 상한가 이후로 거래 정지, 거래 정지 풀리고 2월 6일 네, 이렇게 또 거래가 된 건데요. 네. 그래서 이 집중적으로 뭐 물론 이제 1월 29일 날도 여기 뭐 보너스 정도로 이제 간을 본 건 있고 이제 한 번 정도 본절 나간 것 빼고는 다 익절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그리고 큰 폭으로 먹는 날이 많았고 네. 보시면은 네. 뭐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그리고 그 다음은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그리고 거래 정지가 풀린 날도 이렇게 여기서 본절 한번 있고 다 익절입니다. 그리고 한 20% 구간을 수익 낸 구간도 있고 네 해가지고 이제 공략을 했었는데 3표 시멘트와 같은 약간 이 뭐 작전주 같은 저는 이때 좀 낌새를 채고 거래를 한 건데 이런 종목들은 위험합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반대로도 마이너스 20%도 날 수 있고 매우 리스크가 크죠. 대신에 이제 그만큼의 큰 파동이 일어나는 종목이라면 또 트레이더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나오면은 유심히 지켜봤다가 거래를 하곤 하는데 자주 보는 거래 형태죠. 네. 그래서 뭐 여느 때와 다름없이 3표 시멘트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연속적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거래 정지 이후에 거래 정지가 풀리고 투매가 나오는 날에도 접근이 되었었습니다. 네. 항상 이런 종목 위험하다는 점,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점 꼭 상기를 해야 됩니다. 네. 대신에 파동이 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런 종목을 공략하는 것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대신에 확실하게 기다릴 때 기다려 줘야 되고 리스크 관리를 충분히 잘 해내야지 공략이 가능하고 고점에 계속 따라붙는 형태가 되면 반대로 이제 위험합니다. 그래서 주요 포인트마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봉 차트는 급등주, 전형적인 급등주. 네. 그래서 이제 바닥권을 크게 뚫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나왔던 거죠. 뭐 일봉은 크게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분차트 속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지. 일봉은 사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누구나 다 해석할 수 있고, 그죠? 주식 공부를 일봉 차트 좀 봤다 하면은 이게 후행적으로 해석이 안 될 리 만무한 차트죠. 네. 대바닥권에서 오랜 기간 누워 있던 종목 그리고 최근에 이제 흐름을 타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적으로 조금만 찾아보시면 나오니까 오늘은 이제
분차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남기고자 켰으니까 그 부분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나 해석할 수 있는 일봉 차트 대바닥권을 뚫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있죠. 1,000원대, 1,000원대의 주식이 10,000원대의 주식으로 바뀌는 과정, 네, 시세의 과정, 네,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저는 이제 그 뒤로 지금 접근은 안 되고 있어요. 네, 그 뒤로 접근은 안 되고 있는데 이미 이제 이 종목에서 기대할 만큼 이상의 수익을 냈고, 네, 그리고 많이 냈고 해서, 그리고 이후로는 뭐 다른 종목들도 있었고 해서 더 접근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근데 틈틈이 체크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언젠가 뭐 다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영원히 안 살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날 종목이 상한가 간 뒤로 이제 롤링이 될 때에 이런 모습들이 마음에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뭐 여러 가지 매매 형태에 대해서는 매매 접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도 했던 건데, 결국에는 이제 완전히 낌새를 차린 이후 다음 날부터 초급등을 하기 시작해서 데이 트레이딩으로 지속적으로 거래를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 만 원, 네, 10,000원, 그리고 이제 1,000원대, 10,000원 직전에서, 그리고 화폐 단위가 바뀌는 10,000원대, 이렇게 변곡이 있었던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이제 그날은 이제 꼭 뭐 라운드 피겨가 중요해 뭐 이런 얘기 이상으로다가 그 이상의 뭐라 해야 될까, 중요한 기로였다라는 거죠. 그날 이제 10,000원대에서 안착을 하느냐 아니면 그날은 이탈시키고 끝나느냐. 안착을 한다면 급등주답게 상한가로 또 마무리를 할 것이냐, 그 며칠 전 거래일처럼. 이제 그게 중요했던 포인트가 이날이었는데요. 2월 2일. 2월 2일이 그런 날이었고, 저도 이제 2월 2일 날 이런 거래가 이어진 건데, 계속 이제 이 종목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어요. 모니터링 하고, 이날 제가 좀 거래를 일찍 마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날 금요일이죠. 네. 이후로도 잘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 초반부부터 거래를 한 이유는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이슈와 그리고 이 과정에 대해서 틈틈이 계속 체크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작정하고 넘긴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초반부부터 공략을 한 건데, 이제 마냥 들고 있을 수는 없고, 그리고 초반에 넘기는 액션 이후로 이제 또 접혀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죠. 접히면 또 크게 한번 빠질 수도 있고, 크게 흔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초반 접근했을 때는 이익 실현을 한번 하고, 그 뒤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 이렇게,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 이제 역시 맞구나라고 생각해서 이런 구간에서 계속 이제 접근이 된 건데요. 네프콘 주도주의 비밀, 네프콘에는 이 종목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공부 자료가 장 끝나고 다 나갔죠.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익절을 하고 초반 공략을 챙기고, 그 다음에 차분하게 지켜보다가 매수, 그리고 이제 이후에 불타기, 그리고 아마 VI 이후로 기억을 하는데요. VI 이후에 이제 급등, 그리고 이제 상한가를 초반부터 이제 도전하는 흐름들이 나오다가 이제 크게 이렇게 한번 고가 대비 7, 8%가 순식간에 봉 캔들 몇 개로 밀려버렸잖아요. 이렇게 변동성이 큽니다. 네, 이렇게 화끈하게 오르는 급등주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떨어질 때도 화끈하게 떨어진다. 그래서 주의를 요한다. 그래서 구간별로 끊으면서 데이 트레이딩을 접근하면서 구간별로 끊으면서 이렇게 봤던 거고, 이 구간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챙겨주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뭐 이후로 상한가를 바로 닫았으면 뭐 또 털리는 거지만 기꺼이 털린다는 생각, 아다리가 맞으면
뭐 상한가도 들고 가고는 하겠지만 제가 이제 이런 종목들은 공략을 이렇게 하면서도 웬만하면 장중의 움직임, 점 상한가로 날아가서 닫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장중에 움직인다면 이제 충분히 오버나잇을 가는 리스크보다도 훨씬 달달하게 마음 편하게 챙길 수 있다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구태여 뭐 무조건 상한가를 들고 넘어가야겠다, 넘어가고 싶다 이런 욕심을 비워놓습니다. 최대한 물론 들고 가고 싶죠. 들고 가면 다음날 뭐 하다못해 이런 종목들은 보시다시피 점 상한가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다? 트레이더가 그런 생각이 하나만 머리에 박혀 있으면 장중에 이런 기회나 속에서 이런 기회 속에서 오히려 손실을 입게 됩니다. 네. 애매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는 게 항상 유효하다. 그러면 이 구간에 익절을 해주고 나면 바로 다이렉트로 상한가를 가지 않으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점은 장중에 파동이 접힐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렇게 크게 특히나 그죠? 이렇게 크게 접혀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상한가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었으면 저런 데서 꼭지에서 바이가 있었겠죠. 저기서 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뭐 한 4, 5%짜리 앞에서 수익 실현하고 그리고 만약에 수익 실현 못하고 상한가를 잡아야지만 생각이 있었으면 4, 5%짜리 7%짜리 손절이 나가면서 먹어도 먹은 게 아닌 이후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중간에도 점상한가 거래 정지되면서 저 이전에 점상한가도 있긴 했지만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네. 점상한가를 바라고 거래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익절을 잘 해주면 이런 구간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과대 낙폭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런 작전주의 경우는 그런 과대 낙폭이 많이 나옵니다. 급격하게 거의 원웨이 파동으로 오르잖아요. 근데 이 파동이 상한가로 매듭 바로 짓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물이 출회한다. 수익 구간이 거기서 붙어 있던 사람들이나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종목마다 다르긴 하지만 뭐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하면 그 가격대에 또 물려 있거나 하는 사람들의 물량이 출회를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로 유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큰 낙폭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냥 지금 삼표 시멘트의 2월 2일 날에 이런 움직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상한가 여기가 이제 상한가고 상한가 직전에 이제 이러한 형태의 파동이 나온다면 그죠?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죠. 나온다면 그것 또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거래량도 당시에 적지 않았고요. 네, 거래량도 적지 않은 데다가 파급력도 좋았고 그리고 이제 신고가를 한번 갱신하는 거죠.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지만 뭐 52주 신고가를 한 번 더 갱신하는 흐름 속에서 주가도 레벨업이 되고 그죠. 그러면서 천장을 찍고 매물이 출회되면서 과대 낙폭 구간 거기다가 상한가를 도전 가려다가 꺾인 거기 때문에 더 많이 빠진다는 가정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거기서 많이 빠지면 그리고 빠르게 빠지면 낙폭 과대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은 언제든지 상한가에 대한 기대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통은 그렇게 버리지 못합니다. 상한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 실제로 이런 작전주 같은 경우 특히나 앞에서 상한가를 한번 갔었잖아요. 상한가를 간 이런 종목 유형 급등주의 유형인 경우 실제로도 상한가를 다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욕심 탐욕 이런 것들도
그 부근에 가면 그리고 주가가 반등을 하면 다시 살아나는 거라서 이제 쫄릴 것이 없는 그런 낙폭 과대 구간이 될 수가 있겠죠. 시세가 없이 그냥 이렇게 시세를 주고 빠지는 게 그런 경우고, 그러니까 시세가 없이 있다가 낙폭이 나오고 뭐 악재가 터져서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 또한 지금 시세가 있는 가운데 신고가를 갱신한 가운데 나온 낙폭 과대 구간이지만 이런 것도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리스크는 있지만 이제 분할 매수를 접근한다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저도 확인하면서 그 구간에서 계속 잡잖아요, 그죠? 그리고 포지션이 잘 잡혔으니까 다시 여러 데를 치는 과정. 노려본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 구간이 너무 달달해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수익 구간에서 이제 몇 번 이제 접히는 과정 가운데서 다 털렸던 이 슈팅 나오기 직전까지 털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거래를 마무리하고 이후로도 이 달리는 걸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대로 놔줬던. 어차피 또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또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계속 이 종목을 접근했더니 그 이후로도 이제 계속 이제 먹을 수 있었던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이후로도. 네. 그래서 주식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시간이 갈수록 많이 느껴요. 뭔가 강박, 그러니까 뭐 무조건 벌어야 되는데 이 종목 못 벌면 포모가 올 것 같은데, 그러는 순간 이 사고가 딱딱해지고 대응도 딱딱해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놓칠 것만 같은 그런 압박감에 좀 고점 파동이 나올 부분, 접히기 직전 이럴 때 많이 딸려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파동이 조금이라도 접히면 마냥 손절하게 되는 뭐 그렇게 계속 안 좋은 포지션이 잡혀버리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주가가 계속 오르는데 이상하게 손실이 나는 그런 매매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기술적인 것도 중요한데 기술적인 것을 실행을 하려면 마음이 좀 차분하고 초연해야 된다. 특히나 더.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비우는 게 낫다. 무조건 그리고 비워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 움직임 속에서 이제 이렇게 상승 구간, 그죠? 상승 추세가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갔던 이런 원웨이 파동, 원웨이 파동 속에서 잠시 좀 빠질 듯 하다가 안 빠지고 추가 상승하는 타이밍, 그런 타이밍이 베스트. 그래서 뭐 1만 원 라운드 피겨가 요 가격인데요. 1만 원 라운드 피겨 직전에서 이제 1만 원 라운드 피겨에 대한 1만 원 라운드 피겨 도전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가 겹치잖아요, 그죠? 그리고 52주 신고가 갱신하고 시세 과정, 뭐 그런 속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종목이 상승하고 캔들이 크게 윗꼬리를 달지 않을 때, 시장가로 들어오는 매수세의 힘이 강하구나.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상방의 힘, 그래서 상방의 힘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VI 이후, VI 이후에 크게 종목이 빠지지 않고, 추가적인 시세를 보여준다면 또 거기서부터도 또 추가적으로 시장가로 들어오는 매수세, 동참 매수세, 그런 것들로 생겨나는 또 파동,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샌돌파 매매 관점으로 접근이 된 거고, 이후에는 샌돌림과 그리고 정상 매매 이렇게 이어진 건데, 그대로 이제 상한가는 털리고 상한가는 못 잡고 이제 눌림 반등 정도에서 끝나고 또 익절, 여러 번 거래를 했던, 다 이제 구간별로 끊어서 여기서 이제 잡았던 이제 투매, 상한가 못 가고 바로
상한가 못 가고 빠졌던 투매 구간부터 눌림을 연결시켜서 반등 박스권에서 익절해서 정리하고 털리는 네, 그런 흐름으로 이어진 거고 이제 상승 추세 구간은 이제 이때도 이 구간들이 제법 커요. 4, 5%씩 그냥 좋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이제 만족했던 흐름입니다. 네. 그래서 요 상승 추세 지난 단타 잘하는 법 19편, 20편에 이어서 이제 요런 상승 추세 요 종목은 이제 작전주 틱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작전주라고 하잖아요. 뭐 점상 가고 거래 정지 당하고 그죠? 상한가 연달아 가고 연속 상한가 2연상 가고 3연상 가고 맞죠? 네. 그 종목 속에서 이제 거의 원웨이 거의 원웨이에 준하는 그런 이제 상승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간혹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죠? 그 상승 추세 속에서 이제 샌돌파 접근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마음을 비우고 특히나 더 항상 중요한 점,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네. 마음이 딱딱하면 안 돼. 그리고 한번 이제 초반부에 공략하고 지켜보다가 오히려 불타기로 사버리는 계속 밀고 올라간다 라는 판단. 계속 밀고 올라간다. 진짜 점상 그냥 상한가 그냥 박아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던 그때 당시가 이제 매수하던 시점이 13%와 이제 16% 정도인데요. 거기서 이제 분할로 또 잡아서 익절 한번 가져가는 네, 그런 흐름으로 20% 오버됐을 때 그리고 또 잡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뭐 상한가 가려다가 이제 내려앉았고 이게 아마 VI로 2차 VI로 저가 기억을 하는데요. VI 찍고 나서 상한가 바로 이제 닿는 듯 싶더니 이제 개파락 했던 네, 그런 흐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투매가 순간적으로 발생하고 슈팅이 순간적으로 나오고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면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근데 VI를 바로 회복하지 못하고 윗꼬리가 달 때는 보통은 되게 좀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고가일 경우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슈팅 특히 이제 이렇게 빠졌다가 이제 슈팅이 나오면 사실 저항에 저는 부딪힌다고 보거든요. 게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 뒤로는 눌림 접근이 되는 거죠. 눌림. 예. 그래서 눌림 매매로 전환을 했던 저는 눌림도 하니까요. 그죠? 돌파는 불타기로 접근이 됐고 눌림은 밑으로 분할 매수로 접근이 돼서 바로 이제 포지션을 바꾸는 그런 매매 형태로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돌파랑 눌림이랑 매수 접근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는 게 좋습니다. 완전히 숙달되기 전까지는 저도 그렇게 했고요. 저도 샌돌파 먼저 이제 샌돌파로 일어난 케이스고 그리고 지금도 주력이 샌돌파 매매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한 가지로 하는 게 한 가지로 먼저 자리를 잡고 일어나는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고 매매가 같은 종목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긴 하지만 그 리듬이나 접근 관점이 바로바로 전환이 돼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고점 물려버리거나 그리고 눌림에서 뭐 돌파처럼 매수한다거나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바이 지키고 뭐 이렇게 셀 나가는 게 아니라 그죠? 반대로 여기가 바이가 지키고 이렇게 셀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가 바이가 지키고 셀이 나갈 수가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여기가 바이가 지키고 셀이 나갈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무조건 손실만 나는 거거든요. 그 반대로 돼야 되는데 특히 이제 눌림 전환이 될 때 근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에서 많이 당하는 건데 그래서 무조건 한 가지 자기가 특히 돌파다 그랬을 때는 이런 주요 구간들이 있죠. 여기서부터 요런 구간들 이 속에서
주요 포인트에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잡아서 이익 실현을 했다. 그럼 거기서 처음에는 끝내는 게 좋아요. 무조건. 네. 끝내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다 내뱉는 거예요. 수익이 안 나는 이유 중에 뭐 그때 당시에 해야 되는 좋은 종목을 거래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좋은 종목에서도 수익을 못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같은 종목 내에서도 곧장 상한가가 박혀 들어가지 않으면 조정 눌림, 하락 전환이 순식간에 되거든요. 그때 대부분 고점에 물려가지고 손절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도 또 돌파로 접근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뭐 여기서 이렇게 간다 생각을 하고 바이 찍어서 여기 손절하고, 이렇게 되면서 완전히 이제 꼬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상황, 제가 단타 잘하는 법 19편, 20편에서 단초를 좀 제공을 했잖아요. 상승 추세를 잘 보라고, 예, 잘 보시라고. 그랬을 때 상승 추세 속에서 뭔가 거래가 이루어져야 된다. 돌파 매매는. 근데 그 속에서 만약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이미 늦은 거다. 그날은.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반드시 좀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이렇게 주식 교육을 하고 이렇게 고민이나 이런 거 듣고 그리고 매매일지 체크하면서 느낀 점이 바로 이런 부분을 거래했다가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잘을 했어요. 어딘가 좀 바이 셀해서. 근데 여기 바이가 또 찍혀 있어 갖고 여기가 셀이 나가. 그래서 이익이 안 남아요. 여기 한번 제대로 해내서 여기서 수익을 지키는 게 1순위예요. 1순위. 네. 그게 되고 그게 이제 꾸준하게 반복했을 때 되고 지켜낼 수 있을 때 그 다음이 또 열리거든요. 근데 계속 한번 수익이 좀 났다 싶으면 계속 그냥 무아지경으로 매매를 계속 이어나가요. 예, 그러다 저런 거 덜컥덜컥 한 대씩 맞고 그러면은 어려워지고 꼬이고, 분명히 매매 잘했는데도 꼬이고, 그러다가 꼬였으니까 다음날 매매 또 꼬이고, 내동 매매 계속 터지고, 이게 악순환인 거거든요. 이걸 끊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네. 그래서 좀 매매 좀 하는 사람들이 종목을 발라먹고 이렇게도 먹고 저렇게도 먹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다음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무조건 특정한 상황, 제일 핫할 때, 해당 종목이 시세가 딱 나올 때, 삼표 시멘트의 이날은 이런 구간이잖아요. 크게 봤을 땐 이런 구간. 근데 고점 20몇 프로 이상 막 치고 달릴 때는 저는 그때 당시에 놓아줬어요. 그냥. 네. 딱 요 언저리 구간 있죠. 요런 언저리 구간. 이때 거래를 할 수 있냐 없느냐. 그리고 그때 붙어서 이익이 났다면 바로 멈췄어요. 그 훈련을 했었거든요. 그게 엄청난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에요. 예, 멈췄다가 또 다시 하게 되고, 그래서 껐더니 컴퓨터 끄고 나가야지 하고 나가다가 다시 문 열고 들어와서 다시 켜서 접근했다가 물려서 온팡 손절하고 후회하고, 내일은 다시는 그러지 말자 해놓고 또 그러고, 진짜 다시는 그러지 말자 하고 지켜나가고, 한 번 지켜봤고, 두 번 지켜봤고, 세 번 지켜보고 하니까는 점점 4번, 5번, 6번, 7번 하다 보니까 자리가 잡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제 매매 형태로 계속 발전을 해온 건데, 이제 뭐 매번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매매의 그런 루틴이나 그리고 스타일, 결이 늘 유지가 되죠. 그게 탄탄하게 하나씩 만들어 와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더 발전을 할 겁니다. 네. 그게 그 흐름이 이제 주식 다먹어치 채널, 유튜브 채널에 남아 있죠, 고스란히.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다는 점.
그리고 그 한 번 제대로 먹는 게 이제 비중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점점 차분하게 자신이 생기고 꾸준히 먹어보면 조금씩 비중을 들어갈 수 있게 돼요. 더 그러면 수익금이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극대화는 그 다음이에요. 거기서 자기의 영역이 있어야 된다. 네. 그랬을 때 삼표 시멘트의 접근 가능한 구간은 이 범주 내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제대로 한번 땅 들어가서 땅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 판단이 들어서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들어갔는데 뭐 윗꼬리 달고 푹푹 할 수 있잖아요. 딱딱 하면서 뭐 본절이거나 손절 땅 치고 이제 그 뒤로 뭐 주가가 빠지든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딱 끊고 또 마찬가지로 스탑. 왜냐하면 특히 초반에 상승하는 장세인 경우 오전 초반부 뭐 9시 15분 이전에 그런 장세인 경우는 내가 그 종목을 거래하는 동안 딴 종목 진짜 제대로 치고 있는 종목 시세가 이미 이만큼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얘는 이렇게 빠졌지만 얘는 그 뒤로 이제 쭉 나왔을 수도 있거든. 그럼 자칫 타이밍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얘의 고점을 잡아서 아까 마찬가지로 그런 손절을 나올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해져야 돼요. 더 신중하고 지금 타이밍이 맞는지 또 체크해야 되고 상승률은 어떤지. 그래서 혹시라도 놓친 종목이 그 종목은 상승률은 얼마나 뽑고 있는지 또 처음부터 차분하게 체크하고 마음 비우고 다음 사이클을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늦지 않았다면, 그리고 혹시나 이 종목이 맞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살아 올라온다면 그 종목에서 충분히 또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구간별로 정확하게 특정한 상황에서 내가 그 구간을 공략할 수 있는 무기가 있으면 된다. 그리고 거기서 숙달이 되면 된다. 그러면 충분히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네. 자기가 자신 있는 만큼, 자기가 많이 먹어본 만큼 비중을 서서히 더 들어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때 수익금이 바뀌는 거예요. 네. 거래를 무지성으로 많이 한다고 무조건 수익이 많이 나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종목 수는 많이 거래를 안 하죠. 좋은 종목이 걸리면 그 종목 안에서 특히 나와 잘 맞을 때 해당 종목 안에서 거래 횟수가 늘어나죠. 저는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매매 종목 개수를 늘려가는 게 아니라.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아마 그 부분에서도 뭔가 영감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특정한 상황에서 잘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반복했을 때 자기가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비중이 들어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자리들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반복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다음이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거 삼별 시멘트 잠깐 그 얘기를 하는데도 지금 30분째 녹화가 이어지고 있네. 참 긴데요. 그 다음 부분도 계속 이제 비슷한데 조금씩 또 유형이 틀려요. 상한가 다음 날의 움직임이랄지 뭐, 그리고 이제 점상한가 가고 거래 정지 이후로 이제 거래 풀린 날 투매 잡은 관점 이런 게 있는 건데 이거 한 번에 다달몰래 했더니 안 되겠네요.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번 편은 이제 30분이 넘어가고 있어서 좀 자르고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길어지네. 네. 이 부분이 이제 눌림으로 작용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라운드 피겨도 있지만요, 여러분들 라운드 피겨는 하나의 기준이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라운드 피겨에 대해서 들어오거나 살짝 깨거나 툭 깼다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점 부근인 거예요. 부근이고, 그리고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가 VI 이후에 이게 한번 빠지려다가 말아 올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시장가 막 들어오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구간 부근에서의 추가적으로 다시 들어오는 매수세 뭐 그런 부분들 이 있어서 단기적으로 박스가 형성될 가능성이나 혹은 일단은 반등 한번 낙폭 가대로 빠졌으니까 반등 한번은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또 추가적으로 접근이 된 거고요. 이 종목은 원웨이 파동 그래서 상승 추세 그리고 투매 조정 구간을 투매로 상한가를 못 닫고 투매로 VI 찍고 투매로 빠진 거 이후로 눌림 반등 그리고 눌림 반등의 연속 그리고 반등 구간 돌파 이후의 상한가 이런 구조로 나뉘어집니다. 거기서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것이 뭔지 그래서 거기서 제대로 먹어주기만 하면 충분한 거예요. 단타는. 네. 거기서 점점 비중이 서서히 올라가야 된다. 그게 프로 트레이딩이다. 라는 말씀을 남기면서 오늘 강의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연휴인데 행복하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지난 편들도 다시 보기를 통해서 반복 숙지하신다면 공부하시는데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녹화 끊습니다.